오십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세가 오십견의 주된 원인입니다. 제가 원인이 만세 불러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나는 어깨가 아파서 팔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만세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깨 아픈 것 완정정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견은 주로 50대의 나이에 많이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죠. 오십견에 걸리면 팔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뜨끔하면서 어깨가 아픕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도 어깨 관절 주위가 통증이 있죠. 자, 우선 오십견은 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으셔야 합니다. 자, 오십견의 원인을 알아야지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방조할 수 있고 또 병원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오십견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잘못된 자세를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어깨 통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어깨 통증의 원인은 외압으로 인한 충격으로 뼈나 근육이 틀어져 생기는 어깨 통증이 아니면 모두가 다 잘 때 만세를 불러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십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세가 오십견의 주된 원인입니다. 자, 만세를 하게 되면 견갑골이 밖으로 외전된다고 했죠. 그런데 외전될 뿐만 아니라 견갑골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팔을 따라 들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부분인 쇄골도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쇄골과 견갑골의 사이가 좁아집니다. 이곳이 좁아지게 되면 팔을 들어 올릴 때 걸리게 되고 좁아진 간격으로 인해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십견은 이 두 뼈의 간격을 바로 잡아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어깨를 올릴 때 걸림이 없고 움직임이 편해집니다. 오십견이 걸리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원인이 만세 불러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나는 어깨가 아파서 팔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만세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맞죠. 오십견에 걸려서 팔을 못 올리는 것은 맞는데 이미 이분은 만세를 너무 많이 해서 뼈와 근육이 다 틀어지고 굳어지고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이제는 못 올리는 겁니다. 너무 진행이 많이 되어서 팔을 못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만세를 했는데도 자, 어떤 분은 어깨 윗부분인 견갑근 라인만 아프고 자, 어떤 분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0년을 만세를 불렀는데 어떤 분은 어깨 윗부분만 이렇게 아프고 어떤 분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가 상승작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 때문에 어깨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세와 대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2로 된 겁니다. 그럼 왜 대장이 안 좋아지는가? 대장이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장의 연동작용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음식물들이 대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려면 대장 내부의 연동작용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곡물들이 잘 움직여서 직장으로 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대장의 연동작용 능력이 저하되면 대장에 음식물들이 머무는 시간이 오래됩니다. 많아지죠. 그러면 음식물들이 대장에서 썩습니다. 인체의 온도가 36.5도이기 때문에 정체되면 금방 부패가 되고 썩게 됩니다. 썩으면서 발생하는 것이 열이죠. 이 대장에 열이 뜨면 대장경락에도 열이 뜨게 됩니다. 대장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어깨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열이 떠서 대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어깨가 굳습니다.
왜 어깨가 굳는가 하면 대장경락이 이 어깨를 따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잘 다스려줘야 오십견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십견은 특히 대장 관리를 더 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십견에 좋은 교정체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효과가 좋은 지압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십견에 좋은 체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체조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어깨를 이렇게 못 올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조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못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조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팔을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동작 중에서 앞으로 보내고 어깨 아플 때 하는 동작 있죠? 보내고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쭉 보내고 자 여기서 깍지를 끼세요. 뒤로 이렇게 깍지 낀 상태에서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견갑골을 원위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 동작을 많이 해주면은 견갑골이 원위치가 되면서 견갑골이 아래로 내려가는 권태기가 있습니다. 자, 오십견은 이 견갑골과 쇄골이 내려가는 게 핵심이에요. 이 간격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좁아졌기 때문에 이 라인이 좁아져가지고 어깨가 올릴 때 탁 걸리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십견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못 올리신 분들은 여기 이상 못 올리신 분들은 뒤로 방금 알려드린 그 체조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쇄골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쇄골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이 내리는 방법도 우리 보시면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소흉근 라인을 여기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만 풀어줘도 뭉쳐있던 게 내려가면서 아래로 좀 내려가고요. 그리고 평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만세를 많이 굴렀다는 그만큼 쇄골이 위로 올라오고 견갑골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자세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래로 어깨를 아래로 내리는 이렇게 내리는 이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저 평상시에 제 어깨가 이렇습니다. 잠깐 이런데 의식적으로 어깨를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되게 간단한데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뭘 볼 때도 그렇고 어깨를 항상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스트레칭. 걸을 때는 이렇게 가고 TV 볼 때도 이렇게 어깨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동작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잘 때 손을 올려가지고 계속 올렸으니까 평상시에 깨어있을 때 이렇게 어깨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 그럼 쇄골이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걸 평상시에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이 또 뭐냐면은 견갑골과 쇄골 사이에 요 근육이 뭉친 거예요, 또. 그래서 요 사이를 잡고, 여기를 잡고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살살 풀어주셔야 되고, 지압도구 같은 거를 눌러주셔도 되는데, 손이 가장 좋아요. 손으로 이렇게 낙수물에 바위가 뚫듯이 계속해서 만져주십시오.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를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이 라인을. 계속 풀어주시면 이게 좁아졌던 이게 단축됐던 근육이 풀리면서 어깨가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편해지고요. 가장 좋은 건 전문 교정관한테 여기를 교정하면 돼요. 그럼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오십견은 쉬워요, 고치기가. 그래서 여기를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여기를 많이 이렇게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견갑거근, 승모근과 견갑거근인데 견갑거근만 풀어줘도 돼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다 뭉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승모근을 푸는 방법, 견갑거근을 푸는 방법은 셀프로 푸는 방법은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살짝 여기다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지그시 눌러주고 어깨를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줄 때 밑으로 내려갈 때도 이렇게 지압이 됩니다. 돌리면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셀프로 지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서 뒤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안에서 뒤로 하면 잘 안 되고 앞에서 뒤로 이런 식으로 어깨를 회전시켜주면 지압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혼자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를 많이 풀고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특히 이 사이를 많이 풀어줘야지만이 이 뼈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제 편하게 팔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견갑골이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을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쇄골과 이 견갑골 라인이 좁아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견갑골 교정 체조는 우리 어깨 교정 체조에서 알려드렸던 그 5가지 방법을 계속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이 안 올라가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쭉 쉬고 셋. 자, 이 상태에서 뒤로 깍지 끼고 쭉 펴는 운동. 이걸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소유근분 있죠? 이 라인을 계속 풀어주는데요. 라인을 계속 풀어주는데 푸는 방법 전 시간에 알려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고, 그리고 가슴을 손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쫙 펴주는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여기도 교정되고 어깨 뒤쪽도 교정이 되면서 어깨가 참 많이 편안해지면서 나중에는 계속 하게 되면 팔을 올리기가 점점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십견이 되게끔 만드는 그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잘 때 제일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만세를 절대 부르지 마십시오. 모든 어깨 통증의 원인은 바로 주무실 때 만세를 불러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